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논문 컨설팅 전문 기업인 드림셀파 윤선희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학술지 한 편을 분석하면서 논문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논문의 1, 2, 3, 4, 5장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학술지를 통해서 각 장의 내용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읽는 순서는 먼저 제목,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1장, 4장, 5장 순서입니다. 논문 제목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연구 대상,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죠? 네. 논문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의 전체 설계도인 연구 모형을 그릴 수가 있으면은 논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님하고 미팅할 때도 본인 연구의 제목과 연구 모형을 미리 머리에 넣고 논의하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논문의 실제적인 작성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논문 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논문 쓰는 순서와 오늘 논문을 보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자, 제가 논문 쓰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3장, 2장, 1장, 그 다음에 데이터 구하고 나서 4장, 5장 이렇게 합니다. 자, 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읽는 순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제목입니다. 제목 보고 3장 보고 2장 보고 1장 보고 4장 보고 5장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목 보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목입니다. 자, 제목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뭡니까? 연구 대상,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이렇게 들어갑니다. 목적과 방법이 살짝 섞인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네. 자, 연구 대상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제목에 연구 대상 찾아보겠습니다. 자, 연구 대상. 자, 연구 대상 찾으세요. 의료 사회복지사. 오케이. 네, 의료사회복지사가 연구 대상입니다. 그쵸? 자, 양적 연구의 모형 연구의 특징은 변수를 다 늘어나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 변수가 의료기관의 조직 지원, 직무 만족, 직무 스트레스, 세 개의 매개 효과 검증입니다. 매개 효과 검증이 목적과 연구 방법이 섞여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형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변수가 3개, 그러면 이 3개에 대한 모형을 그려서 모형을 머릿속에 싹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논문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모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조직 지원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어 이렇게 줘요. 그런데 직무 스트레스가 4개야. 4개는 가운데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직 지원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데 네, 이 직무 스트레스를 통해서 갈까?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 제목을 봐도 이 모형의 그림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논문을 읽을 때도, 어떤 논문을 읽을 때도, 어떤 논문을 여러분들이 쓸 때도, 자, 이 공부를 할 때요. 공부를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이해를 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요. 외워야 되는 파트가 있고요. 인풋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워딩을 해서 써 놓아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런데 모든 논문을 읽을 때 이 논문의 설계도인 모형이 머릿속에 빵 들어가 있으면 앞뒤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읽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제를 정했을 때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논문을 쓰셔야 돼요. 논문은 원래 혼자 쓰는 게 아닌데 여러분. 혼자 끙끙대면서 글을 보면서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토론을 하면서 내용을 검토해 주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논문입니다. 아시겠죠? 티키타카를 하는 게 논문 쓰기입니다. 자, 그럼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해 줘야 돼요. 내 논문을 내가 설명해야 돼요. 저쪽에서 자꾸 들어야 돼요. 내가 설명을 해야지 저쪽에서 피드백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설명할 때 내가 자꾸 종이 쪼가리를 보면서 설명을 합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해야 합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합니다. 그죠?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무엇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설명이 제대로 되냐면 구조와 뼈대가 머릿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구조와 뼈대의 핵심이 뭡니까?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없는데 누구하고 티키타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라는 것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지도 교수님입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한테 설명하러 가가지고 내가 계속 이걸 쳐다봐야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될 수도 있죠. 그럼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힘듭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교수님들 입장을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연구자가 뭘 연구하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안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연구자랑 이야기를 하고 싶지. 뭐가 돼 있는지, 뭐가 안 돼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연구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교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다 혼자 할 수 있으면 왜 교수님하고 하겠어요? 그쵸?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뭘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것과 못한 것.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의 출발과 핵심이 뭐라고?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빵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뭡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려면 지금 제 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강의가 뭐냐면 저는 구조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용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논문의 틀이 뭐예요? 논문은 뭘 갖춰야 돼요? 이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조적인 이야기에서 목차에 구체적으로 1, 2, 3, 4, 5장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파악하도록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제는 뭐뭐 내용이 들어가야 돼를 설명했고 오늘은 진짜 그렇게 써 있는지 논문을 보면서 해보자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무슨 종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요만큼 20% 정도 돼 있네 30% 정도 돼 있네 50% 정도 돼 있네 뭐는 안 돼 있네 이게 돼 있어야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논문 제목을 자꾸 보면 모형에 그림이 땅땅땅 그려집니다. 네, 그리고 머릿속에 그 구조를 머릿속에 확 넣어놓고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본다고요? 3장부터 본다고요, 여러분. 연구 방법. 자, 3장 연구 방법.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술지죠. 학술지의 특징은 압축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술지를, 내용을 참고할 때 학술지를 보시는데 구조를 볼 때는 학술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석사 논문을 쓰는 사람은 석사 논문을, 박사 논문 쓰는 사람은 박사 논문을 봐야 된다 그랬죠. 양을 그만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시간 관계상 학술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2개 들어있습니다. 2장은 변수 각각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요. 3장 연구 방법에는 가설의 근거가 이론적 근거가 써 있습니다. 근데 얘는 가설에 대한 근거는 안 써 있고 가설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설에 대한 근거가 어디 써 있다고요? 2장에 들어가 있다고요. 얘는 왜? 학술지라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석박사 논문은 이걸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3장에 여기다 써야 된다고요. 양을 훨씬 많이 채워야 합니다. 자, 가설 보겠습니다. 1, 2, 3, 4. 1. 지원이 많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을 거래요. 자, 모형 보겠습니다. 지원이 많을수록 직무의 만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분이 좀 친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메모하세요. H1 가설입니다. 자, 높을수록 높다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가로 플러스까지 써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가설 2. 지온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는 낮을 거래요. 자, 지온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낮을 거래요. 그러니까 H2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자, 높을수록 낮을 거래요. 그러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로를 쓰셔야 되고요. 자, 스트레스 낮을수록 만족이 높을 거래요. 자, 그러니까 방향은 또 반대니까 얘가 H3. 네, 가로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자, 자, 지온과 만족 사이에 스트레스가 매개한대요. 자, 그러면 매개는 어디다 씁니까? 여기에 화살표가 없는데요. 이제 더 없는데요. 매개는 매개 변수 위나 아래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H4입니다. 매개에 대해서 가설 이름을 잘 못 씁니다, 여러분.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가설 이렇게 4개입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자, 여기에 그런데 통제변인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허, 통제변인이 뭘까나? 자, 통제변인이 뭐냐라고 하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볼 테니까 통제변인이 필요하구나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모형은 다 머릿속에 다 넣어놨죠? 변수가 3개, 가설이 4개. 자, 가설이 4개면 연구 목적이 몇 개입니까? 오케이, 4개. 혹은 5개. 그쵸? 전략적 방안 제안까지 쓰면 5개고 가설이 4개면 목적이 4개. 자, 목적이 1장에 있는데 그렇게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따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조사 대상은 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뿌려서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분한테 받아가지고 198명 참여해서 다 분석에 썼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했고 기간 나왔고 조사 결과 이렇다고 다 설명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자, 통계 분석 방법은 프로그램이 뭔지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 설명 좀 잘 들어주세요, 저한테. 자, 여러분. 자, 내 연구의 측정 도구가 뭡니까? 설문 항목이라고 말했죠. 네, 내 연구, 네, 측정 도구는 설문 항목입니다. 이 설문 항목은 다른 연구자가 이미 했던 걸 가져와서 쓴다고 했죠. 이 설문 항목인 측정 도구가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쓸만한 도구야? 해야 돼요. 그럼 쓸만한 도구야? 이걸 뭘로 알아봐요? 통계로 알아봐야 됩니다. 통계로 제시해줘야 됩니다. 측정 도구가 쓸만해? 자, 측정 도구가 쓸만해? 이걸 제시해주는 개념이 타당성과 신뢰성입니다. 자, 제가 글씨가 편하지가 않아서 네, 타당성과 신뢰성은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메모하세요, 여러분.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 검증을 합니다.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에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합니다. 이게 신뢰도 분석입니다. 자, 신뢰도 분석은 여기 있는 크롬바흐 알파 값을 통해서 신뢰도 분석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연구는 타당성을 하지 않고 신뢰성 분석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이게 바로 전공에 따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경영학은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이 없는 논문을 쓰면 아예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 신뢰성 분석이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회사를 했던 초창기에는 타당성 분석을 안 하는 연구를 보면은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길길 날뛰었는데 타당성 분석을 안 해도 되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연구 분야가. 교육학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심리학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기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봐봐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제 도구들이, 측정 항목들이 쭉 내려오는데, 신뢰성 분석만 한 도구들이 계속 내려왔어요. 알겠습니까? 신뢰성 분석을 한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은 가면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뢰성 분석만 한 도구를 가져와서 내가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두 개를 다 조건을 갖추겠다면서 두 개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구는 타당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 신뢰성만 걸러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 타당성, 신뢰성을 한 도구를 내가 갖고 오는지, 내가 신뢰성만 하던 도구를 갖고 왔는지 요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융합 연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로스에서 내가 남의 분야의 측정 도구를 막 가져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타당성, 신뢰성에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성, 신뢰성이 이전 연구에서 잘 확보가 됐던 걸 가져오는 것이 내 데이터에서 타당성, 신뢰성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맞죠,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져오실 때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분석을 할 때 이 연구의 분석은 아까 모형이 이게 영향을 줘, 이게 영향을 줘, 매개 역할을 해.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하는 게 본분석이거든요. 가설 검정은 다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러면 하면 되잖아. 매개까지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본분석인데 본분석 전에 쪼로로 표본에 대한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하고 종속 변수에 대한 이론 분산 분석을 하고 변수 간의 관계인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본분석 하기 전에 이런 분석을 이렇게 3개나 해요. 네, 이걸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연구 방법까지 설명했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측정 도구, 오케이. 측정 도구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3장 봐야 되니까. 자, 조직 지원에 대한 크롬바 알파가 신뢰도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항목은 어디서 출처되었는지 출처를 다 적어야 합니다. 다 출처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연구는 지금 논문의 11페이지를 보시면 통제 변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통제 변인 11페이지 펴졌습니까? 다? 자, 통제 변인을 설명해 볼 텐데 제가 이 통제 변인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은 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나중에 연구 모형에 대한 분석을 할 때 통제 변인을 넣어야 하는구나까지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통제 변인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연구 모형의 종속 변수는 직무 만족인데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일종의 독립 변수인데 얘네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기본적으로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이 독립 변수 말고도 다른 변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봉급이 많은 사람일수록 직무 만족이 높거든요. 자, 그러한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조직 지원과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고유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제 변이를 선택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독립 변수처럼 통제 변이를 분석할 때 독립 변수처럼 다 집어넣어서 회귀 분석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통제 변이의 영향력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내가 나중에 분석할 때 독립 변수나 매개 변수를 선택할 때 통제 변이를 선택해야 되는구나를 이해하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